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과연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죠. 연안 박지원 선생의 예독선생전인데요. 겉모습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 누구보다 높은 덕을 지닌 한 인물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볼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 스승님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스승님이 마을에서 가장 천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기까지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이 당혹스러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고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야기의 첫 장은요, 아주 똑똑한 한 제자의 불만으로 문을 엽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스승의 행동에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푹발하고 말죠. 이 이야기는 이 세 인물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갑니다. 먼저 학문과 덕이 높아서 모두에게 존경받는 스승, 성귤자, 그리고 그의 제자이면서 신분이나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비, 자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바로 마을의 분요를 치우는 엄행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스승인 성귤자는 그를 예덕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제자 자목이 스승 성귤자에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아니, 스승님, 어떻게 저렇게 천한 일을 하는 엄행수와 어울리십니까? 이건 선비로서의 체면이 깎이는 일이고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스승님 문화를 떠나겠습니다 하고 선언까지 해버려요. 정말 단단히 화가 난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똑같은 인물, 엄행수를 두고 스승과 제자의 평가가 이렇게나 다릅니다. 제자 자목의 눈에 엄행수는 그저 신분이 낮은 더러운 일을 하는 마주하기조차 부끄러운 존재예요. 하지만 스승 성귤자에게 그는 덕을 본받을 스승, 즉 예덕 선생이자 높은 의리를 지닌 진정한 벗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든 걸까요? 자목의 이런 불만의 성귤자는 엄행수가 왜 훌륭하냐면 말이야, 이렇게 바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진정한 사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훨씬 더 큰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작품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귤자는 먼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맺는 관계,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귐의 문제점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상대방 비위를 맞추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서 환심을 사는 관계, 또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모였다가 이익이 사라지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관계, 이런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말이죠. 이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교연영색이라고 합니다.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좋게 꾸며서 남의 환심을 사려는 태도. 성귤자는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서 사람을 사귀는 위선적인 태도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아주 날카롭게 꼬집는 여예요. 성귤자의 말을 들은 자목은 자기도 그런 사귐은 싫다고 하면서도 에이 스승님, 그런 건 장사꾼이나 하인 같은 아래 것들이나 하는 짓이죠. 라면서 딱 선을 긋습니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해요. 자목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신분 차별의식, 선민의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신과 같은 양반은 저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어서 성귤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사귐은 이익이나 체면, 신분을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마음과 마음으로,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을 보고 사귀는 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이렇게 맺어진 관계는 천년이라는 시간이나 만리라는 거리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것이라고 강조하죠. 이제 성귤자는 드디어 자신이 왜 엄행수를 높이 평가하는지 그의 진짜 모습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목이 봤던 그 겉모습 너머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성귤자가 묘사하는 엄행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밥 먹을 땐 꿀떡꿀떡, 걸을 땐 어정어정, 잠잘 땐 쿨쿨. 어때요? 꾸밈이라곤 하나도 없고 그냥 소박 그 자체죠.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은 꼭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의 행동에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가식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일을 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고 성실해요.
사람들이 모두 더럽다고 꺼리는 똥을 마치 귀한 보물처럼 소중하게 다루고 묵묵히 자기 직분에 충실하죠. 이것이 바로 실학자 박지원이 그토록 강조했던 무실역행, 즉 참되고 실속 있게 힘써서 행하는 삶의 태도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는 더 많은 것을 탐하지 않아요. 누가 좋은 옷이나 맛있는 음식을 권해도 아이고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면서 사양하죠.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분수를 편안하게 여기면서 만족할 줄 아는 안분지족의 경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결자의 설명은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깨달음으로 향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더러움과 그 내면에 감춰진 깨끗함에 대한 정말 놀라운 통찰이죠. 바로 이 문장. 이 문장이 예덕선생전 전체를 꿰뚫는 주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겉모습이 깨끗하다고 해서 그 속까지 깨끗한 게 아니고 또 겉이 더럽다고 해서 그 속까지 더러운 것은 아니라는 아주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 표가 그 의미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겉은 번지르른 옷을 입고 높은 벼슬에 앉아 있지만 그 속은 온갖 욕심과 위선으로 가득 찬 당시의 양반들. 그들과 겉은 더러운 분뇨를 다루지만 그 누구보다 깨끗한 마음과 높은 의리를 지닌 엄행수. 성귤자는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건 과연 어느 쪽이냐고 말이죠. 그래서 성결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엄맹수를 그저 친구로 사귀는 것이 아니다. 그의 높은 덕을 배우기 위해서 스승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래서 감히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예덕선생, 즉 더러움에서 덕을 배우게 하는 스승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자목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덕선생전은 수백 년 전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어본 예덕선생전,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직업, 재산, 학벌 같은 겉으로 보이는 조건에 가려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겉모습 때문에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예덕선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작품을 계기로 진정한 관계와 진짜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